네. 보통 대표님의 어떤 하루 루틴 네.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루틴이요. 일과 네. 그냥 1 몇 시에 일어나세요? 눈 뜨면 예. 일어나는 거 무조건 6시. 6시. 네,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하세요? 일어나서 뭐 일단 씻고 어떨 때는 조금 운동을 하기도 하고 저는 완전히 그렇게 어떤 루틴 속에 갇혀 있지는 않아요. 그냥 그건 제 성향인데 하기도 하고 그냥 대부분은 일찍 나와요. 밥 그냥 먹고. 빨리. 네, 일찍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아기가 어떤 날은 꼭 이제 아기가 어리거든요. 그날은 오늘은 꼭 같이 나 유치원 갈 때까지 있어줘 하는 날은 오늘은 아빠랑 유치원 갈 거야. 이제 그럴 때는 또 그때까지 좀 있고 그럼 그 시간도 또 잠깐 업무를 보통 보는 것 같아요. 애기 기다리면서. 네, 업무. 애기들 뭐 준비하고 이제 와이프가 좀 준비해 주는 동안 저는 조금 업무 보통 보고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면은 계속 일이죠. 몇 시까지 보통 일하세요? 거의 요즘에는 그냥 기본 9시 10시 네. 하고 9시 10시까지는 기본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집에 와서 애기들 재우고 애기들 재우다가 저도 같이 잠들 때가 있어요.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분명히 얘를 네. 재우다가 얘가 나를 재울 때가 있거든요. 내가 먼저 자. 네, 먼저 잘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네. 그게 아니면 또 항상 뭐 요즘에 많이 하는 거는 그냥 항상 챗GPT랑 대화를 많이 하는 거. 어떤 대화를 하세요? 진짜 뭐 제가 얘기를 오늘은 아마 여기 이제 인터뷰라고 해야 될까요? 얘기를 오늘은 진짜 많이 하는데 저는 매일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대상이 챗GPT예요. 그래서 뭐 그냥 진짜 경영적인 얘기도 하고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오늘 뭐 예를 들어 여기 가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그냥 진짜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걸 하시는 거는 뭔가 그 대화 과정에서 얻는 게 있어서인지. 그럼요. 무조건 얻는 대화가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대표들은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항상 내야 되잖아요. 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는데 저는 아이디어라는 것이 어떤 재료가 없으면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재료라는 게 그러니까 한 번도 태어나서 바다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꿈속에서도 바다가 나오질 않아요. 명언이다. 네, 이해 가세요? 그렇죠. 거북이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꿈속에 거북이가 나오지 않는 모르면 거예요. 안 나오죠. 네, 모르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이랑 상상이라는 이 모든 것들은 이 머릿속에 있는 어떤 데이터 재료가 있어야지 항상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재료를 머릿속에 계속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요새 챗GPT가 네, 넣어주는 거죠. 뭐라도 어떤 새로운 시각과 단어와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여기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으면 그게 막 즉흥적으로 나오진 않더라도 문득 그런 건 책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는데 문득 보통 영감들이 많이 떠오르는 게 샤워할 때 산책할 때, 뭐 불현듯 무언가 떠오를 때. 근데 그 불현듯 떠오르는 것도 재료가 없으면 절대 떠오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단지 일단 의식이 있을 때는 재료를 많이 넣는 거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무의식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딱 떠오를 때는 항상 좀 뭐 기발한 아이디어가 좀 많이 요즘에 나오는 것 같아요. 챗GPT랑 대화하다가 오케이. 그리고 보통 그러면 주무시는 시간은 항상 12시 넘어서 12시 넘어서 그럼 항상 잠을 되게 많이 안 주무시네요? 못 자죠. 그래서 항상 피곤해요. 피곤하죠. 그런데 그럼 되게 사업에 아이들 잠깐 보는 시간 말고는 사업에 올인된 인생이잖아요. 네. 저는 이게 제가 이제 애가 둘이 되면서 느끼는 건데 이 가정에서 이거에 오케이를 받기가 네. 또 만만치 않거든요.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니까 근데 또 네. 사모님께서도 사업을 같이 하셨었어 가지고 이해를 해주시는 건지 네. 아니면은 뭐 어떻게 그런 사업에 전념할 시간을 얻어낸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걸 협상해내는 뭔가 그 노하우가 있으셨던 건지. 일단 많은 다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외부 사회에서 사업을 하는 건데 그 가정도 저는 하나의 사업체라고 보거든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회의 사업체의 대표가 저고 이제 그 가정의 사업체의 대표가 뭐 꼭 요즘에 뭐 어떤 여자 와이프가 아니라 공동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한데 그거를 이제
어쨌든 와이프가 맡아줘야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표님 쉽게. 상황에서는 저는 네.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그거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대표님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대우를. 네. 내가 밖에선 대표여도 집에 가면은 네. 아내가 대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저희가 어떤 사업체 대표님 만날 때도 그 대우를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정은 또 마찬가지의 사업체인데 비유를 하자면 근데 대부분은 와이프한테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쵸. 네, 내가 대부분- 밖에서 일하다 네, 왔는데 왔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어디 사장님들 만나면은 나 여기 사업체인데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하. 대표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와이프한테는 안 되는 게 참 딜레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첫 번째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대우. 그러면은 그 대우를 해준다 함은 네. 뭐 예를 들어 대표님이 가정적인 의사결정을 낼 때 사모님의 의견을 최대한 따른다든지 그런 것도 당연히 되고요. 근데 저도 이제 연애를 오래 했어요. 10년 연애를 하고 지금 결혼 생각까지 만난 기간 18년 정도 됐는데 근데 최종 지금 와서의 내린 결론은 그 대우가 말이더라고요. 말이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래. 돈을 벌면 자 뭐해 차 사. 근데 그 순간은 괜찮아요. 네. 그 순간은 당연히 그렇게 하면 너무 좋아하고 다 기쁘고 한데 이 항상 그 도파민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순간순간마다 나오는데 그건 짧단 말이에요. 아유, 뭐 매번 지바겐을 사줄 수도 네, 없고. 도파민이 나오는 그 시간은 짧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일반적인 상황이 그 지속시키는 것은 그 예쁘게 말하는 거. 당신 때문에 밖에 나와서 일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게 진짜 어렵고 힘들어요. 저도 지금도 잘 못해요. 근데 그래도 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좀 어필하고 하면서 그게 돼야지만 밀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둘의 사이가 쉽게 얘기하면 둘의 사이가 좋아야 돼요. 간단히. 둘의 사이가 좋지 않으면 절대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말을 이쁘게 해야 된다. 근데 사실 많죠. 그거 해야 될 일은 말도 예쁘게 해야 되고 뭐 당연히 수익도 잘 배분해 줘야 되고 애들도 봐야 되고. 예, 성심성의껏 해야 되고 눈치껏 알아서 쓰레기도 버리고 와야 되고 이런 거 분리수거도 당연히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오늘은 쉬어 내가 오늘은 애기 데리고 한 바퀴 돌고 올게도 해야 되고 네 이것도 직감. 눈치껏 직감적으로 해야 되는 아니 왜 맞잖아요. 직감적으로 맞아요. 눈치 없이 여기 와이프하고 있는데 내가 혼자 누워서 핸드폰 네. 봤다가는 그쵸. 바로 이제 사단이 나죠.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나가면 안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주말은 좀 아이들과 보내세요? 저번에 카톡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네, 일하고 있었고요. 그때 주말에 연락 주셨잖아요. 이게 저는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기가 저도 이제 태어나고 막 가장 예쁘고 어릴 때 많이들 주변에서 이제 세상에서 하는 얘기는 그때는 이제 되돌릴 수 없으니까 돈이 뭐가 대수냐. 그때 이제 아기들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더 소중하다. 이런 얘기가 대다수가 하는 이 세상의 얘기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래서 진짜 그게 맞나? 왜냐면 아기들 보면 너무 어떠세요? 너무 예쁘고 좋지 너무 않으세요? 예쁘죠. 저도 마찬가지였고 내 아기니까 너무 예쁘고 좋잖아요. 그래서 일이고 뭐고 정말 아기도 이렇게 보면서 이 소중한 시간을 만끽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뭔가 경제적으로 흔히들 말하는 경제적 자유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 다들 사람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돈에 막 크게 고민하지 않고 시달리지 않는 걸 의미하는 단어 같아요. 경제적 자유라는 게.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막상 말처럼 하려고 하니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들도 많잖아요. 뭐 돈 때문에 막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애기한테 좋은 거 해주고 싶은데 또 못하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저는 결정을 해야만 했고 제가 내린 결정은 그냥 이거 포기하고 돈을 벌자였어요. 저는 왜냐하면 두 개 다를 고민하는데 한 1년 갔거든요. 네, 그래서 또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진자의 상태에선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진자의 상태. 흔들리는 상태에서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계속 계속 좌우로만 움직이니까 앞으로는 그래서 계속 흔들리고 있으니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아기가 보고 싶었지만 정말 그때 돈도 없었을 때인데 막
막 돈도 막 빌려가지고 애기 봐주시는 분 어린이집 보내고 또 끝나고는 또 봐주시고 정말 집에 가면 자는 모습만 보고 하면서 그걸 선택을 해서 했는데 다행히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집중한 그 한 2, 3년 정도가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딱 하고 지금은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도 조금 보고 하니까 그때 내린 결정이 나름대로 잘했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요. 네. 저 요새 그거 얼른 집에 가고 싶어. 네, 너무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딸 지금 진짜. 네, 근데 진짜 참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근데 그렇게 해서 너무 열심히 하고 막 힘들게 하다 보면은 또 잊혀지더라고요 이게. 좀 슬픈 얘기긴 한데 그 시간이 저도 있었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 사장님들은 다 놀고 먹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업을 조금 해보니까 사장은 그 어떤 직원보다 빡세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계속 생각해야 하고 의사결정 내려야 하고 어깨에 짊어진 무게감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반강제적으로 계속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가만히 있어도 뒤로 가는 게 사업 아닙니까? 비즈니스 토크는 끝없이 배워야 하는 운명인 사업가 분들이 100% 무료로 돈 주고도 만나기 힘들 분들에게 사업과 인생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채널입니다. 이 채널의 지속을 위해선 여러분의 단 한 가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독,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사람이 모이면 힘이 생깁니다. 이 채널에 힘이 생겨야 여러분이 살면서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기라성 같은 게스트분들을 모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캐스트 이 컨텐츠를 어디서 시청하고 계시건 구독 혹은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진짜 멋지게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고 되게 막 훌륭한 모습이 보고 계실 텐데 사실 대표님도 되게 이제 과거에 어떤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이런 순간이 좀 있을 거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서 딱 한순간으로 돌아가서 네. 이것만 내가 번복할 수 있다면 있어요. 언젠가요? 지금 유튜브 영상에 있어요. 이제 뭐죠? 제가 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뻔한 얘기인데 실수와 실패를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그 전시회에 나갔다고 말씀드렸죠. 네네네. 그때 전시회 한 2년 차인가 3년 차인가 그 전시회 주최 측에서 회사 홍보 겸 인터뷰를 찍어준다고 한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때 저는 정말 말도 못하고 막 횡설수설하고 막 내 비즈니스 저도 막 너무 그러니까 성장을 하지 못했을 때에 그 영상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지우고 싶어요. 그 인터뷰 영상이. 그 인터뷰 영상에 돌아가서 아하. 인터뷰하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일부러 냅뒀어요. 왜 냅뒀냐면은 저희 고객사분들한테 전 얘기를 해요. 보셔라. 제가 얼마나 이렇게 바보 같았는지 보셔라. 네. 지금도 보면 진짜 지우고 싶어요. 근데 그냥 그때 저니까 네,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나아졌다 너. 그것도 오히려 보시는 분들이 되게 진솔하다. 저 사람 되게 괜찮다. 그 바보 매력 있다. 같아. 그래요? 그냥 바보 같아요. 네, 서블리원이라고. 서블리원. 네, 그러면 그 네. 옛날 제 인터뷰 영상이 있는데 네. 진짜 창피해요. 가서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여러 다른 대표님들이 또 굿즈로 사업하는 걸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많은 분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빅데이터가 쌓였을 텐데 네. 똑같은 상황에서 시작해도 잘 되는 사람, 그리고 잘 안 되는 사람, 네. 딱 두드러지는 차이가 있던가요? 네, 당연히 있죠. 뭔가 있나요? 이게 딱 동일한 날에 시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동일한 날에 시작을 하면은 보통 이제 초기 세팅하는데 당연히 시간이 들어요. 이 초기 세팅이라는 게 만약에 내가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다고 하면은 사이트도 만들어야 되죠. 네. 상세 페이지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내 사이트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인스타 채널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기본의 준비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그 준비 과정을 처리하는 시간 자체가 너무 극명히 많이 차이 나가요. 기본 예를 들어 세팅하는데 사업자 등록하고 홈페이지 만들고 이런 네. 짜잘한 거를 잘 되는 분들은 빨리 쳐내나요? 네, 그냥? 빨리 쳐내요. 빨리라는 게 얼마나? 보통은 최단 기간은 한 1, 2주 정도 만에 끝내요.
그 사업 기초 세팅을 하는데 네네네. 그거는 이분이 하나 정해진 물리적인 양이 똑같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딱 똑같은 양이더라도 늦으시는 분들은 정말 막 3개월, 6개월 근데 왜 늦으시죠 그분들은? 그냥 느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건 상황마다 너무 달라요. 그냥 마음 먹기를 조금 여유롭게 하실 수도 있고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좀 결핍이 덜하신 거죠. 배고프지 않다. 배고프지 않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사람 왜 배고프면 진짜 움직이거든요. 빨리 배고프지 않은 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조금 그 부분에서 일단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불이 붙었을 때 딱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창업 초기에도 불이 붙었는데도 안 하시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1차적으로 차이가 좀. 그럼 일단 나요. 속도 네. 그냥 빨리 하냐 느리게 하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저희가 교육이나 이런 뭔가 세미나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열어요. 그러면 참여도 이분들은 거의 무조건 참여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잘 참여를 안 해요. 그럼 이 참여도라 하면 뭐 좀 이것도 역시나 좀 배고픔의 문제일까요? 모든 게 다 그쪽으로 저는 막 그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배고파야 잘한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단순히 이렇게 극단적으로 너 배고프지 않아서 좀 정신 좀 차려 막 이런 식으로 저도 날카롭게 생각을 했긴 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진짜 하고 싶기는 한데 정말 너무 모르고 너무 조금 그러니까 너무 소극적이어서 아예 한 발을 떼는 게 너무 두려워서 멈춰 있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이 분들은 저희가 좀 역으로 찾아서 이렇게 해드리기도 하기는 해요. 너무 그렇게 또 약간 비난처럼 할 거는 아니다. 네. 어쨌든 핵심은 네. 빠르게 빠르게 한다. 빠르게 하고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거.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잘 되시는 분들 중에서 이게 결여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없죠. 네. 그렇죠. 속도 빠르게 참여 열심히 한다. 좋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대표님이 뭐 해외 진출도 지금 이제 하고 계신데 사실은 저도 아까 되게 놀랬던 게 굿즈라는 게 이게 뭐 확장성, 글로벌 확장성이 있는 모델일까? 라는 생각도 했고 만약에 확장을 한다면 내가 직접 파는 거, 그쵸. 내가 직접 굿즈를 갖다 해외에 팔고 네. 뭐 아마존에 등록하고 뭐 이런 걸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글로벌 대기업하고 지금 협업하는 단계에 가고 계시잖아요. 이 스토리를 좀 시청자분들이 저렇게도 확장이 되는구나 싶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 히스토리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결국엔 커스텀 굿즈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다가 결국에는 저처럼 커스텀 굿즈를 판매할 수 있는 창업자,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분들을 이제 양성하는 쪽으로 이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게 된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떠한 기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커스텀 굿즈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기계가 있는데 사실 그 기계가 그 정도로 많은 굿즈를 만들 수 있는 기계는 아니에요. 그만큼 고퀄 기계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 최근에 인스타나 이런 데서 많이 돌았던 영상인데 와플 기계로 와플만 만드는 게 아니라 별의별 걸 다 만들잖아요. 인절미. 네, 그런 식으로 저는 이 기계를 좀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어 그냥 인쇄기인데 여기다 5만 가지 인쇄를 내버리는. 네, 하는 걸로 어쨌든 이거를 조금 좀 깊게 좀 연구를 하고 만들었던 포인트가 이제 저희가 해외 진출을 하게 된 키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다 보니까 근데 그 전체적인 비즈니스로 보면은 굉장히 작은 시장이에요. 이게 질문하신 의도도 이 작은 게 이렇게 크게 좀 글로벌이 된 게 신기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작아요. 근데 작아서 저도 힘이 빠지면서 사업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장이 작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작게 좀 깊게 한 거죠 저는. 네, 깊게 한 게 다행히 그 인쇄를 하는 쪽에 그 이제 대기업의 사장님이 이걸 우연치 않게 알게 되셔서 이거를 그러면은 한국이 아니다 해외로 갖고 저한테 이제 계속 물어보시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아무
말씀도 없이 6번을 오셨어요. 저희 회사에. 그래서 저도 왜 오시는 거냐 대체. 뭐냐 이제 사실대로 얘기를 해라. 뭐 정보를 빼가려고 그러는 거냐. 네. 아니 뭐 투자를 하시려는 거냐. 이제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얘기를 좀 계속 나누다 보니까 정말 관심이 많고 이 아이템이 그게 이제 일본계 회사였으니까 이거를 한국이 아니라 일본으로 갖고 가면 훨씬 더 너네 회사 비즈니스가 더 잘 될 것 같고 우리한테도 이득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막 저희 막 숙소랑 비행기표랑 다 일정 만들어서 다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갔고요. 일본에 가서 막 이제 뭐 브리핑도 하고 하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게 너무 좋아서 일본 진출을 너네가 하는데 우리가 그 밑을 다 좀 초석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해주셨죠. 사실 뭐 당연히 자세한 내용은 좀 이제 그 기업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말은 맞아요. 지금 못하지만 아직은 자세히는 말씀을 네, 그렇죠.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제가 만약에 이거는 요약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으면 제지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은 굿즈를 인쇄해서 판매하는 일을 그거를 하셨는데 이 기계를 제공해 준 업체에서 네. 야 우리 기계 갖다가 저렇게도 써먹어? 저렇게도 맞아요. 돈을 버네? 그래서 그 기계를 활용해서 하는 어떤 부가적인 네. 이 모델의 매력을 느껴서 맞아요, 글로벌 맞아요. 진출을 제안했다. 네, 그럼 이거를 좀 넓은 분야에 좀 적용을 해보면 네, 만약에 당신이 좀 니치한 시장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네, 그 니치한 시장에서 살아남는 노하우가 또 다른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다. 네. 뭐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이 기계를 활용해서 다양한 굿즈를 그러니까 1,000가지가 넘는 그 굿즈를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죠. 공급을 하는 일을. 그래서 그 각각의 창업을 하신 분들도 사실은 되게 컨셉이 명확해요. 이게 뾰족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진관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사진으로 만든 어떤 아이템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유아동 쪽으로 컨셉을 잡고 계신 분들이 유아동 그러니까 애기들 포크 숟가락일 수도 있고요. 뭐 가방 유치원 가방 뭐 애기들 물컵일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 또 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반려동물이면 강아지 밥그릇, 고양이 밥그릇 이거 애견 리드줄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로 또 하시기도 하시고 또 연예인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연예인 팬굿즈 하시기도 하시고 뭐 기업용도 있고 종교도 있고 장례 쪽도 있고 캐릭터 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나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뭔가 네. 사실 되게 당신이 가진 스킬이 되게 니치해 보여도 네. 조금만 분야를 바꿔보면 되게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고. 네. 좋습니다. 좀 그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더 도움이 될 만한 지금까지도 너무 좋았지만 더 도움될 만한 좀 마지막 코너를 하나 해보자면 보시는 분들이 사실 사업적 단계가 다양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분들에게 딱 한마디씩만 한마디씩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일단 첫 번째 이제 막 사업 시작을 고민하고 있어요. 나 뭐 하지? 나 어떻게 하지? 이 사람에게 딱 한마디 해준다면 아직 안 한 예비 창업자 네네네. 분이신 거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뭐 무엇을 할까 어떤 아이템을 네네네. 할까 정도까지 고민하신 분들 일단 많많이 돌아다녀라. 많이 돌아다녀라. 네. 그거는 뭐 여러 분야를 접해봐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결국에는 그 부가가치가 큰 아이템을 잘 잡으면 좋은 거잖아요. 처음부터. 근데 그 아이템을 결국은 잘 잡으려면 많이 보고 그 재료들이 정보가 많아야지만 또 더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많이 돌아다녀서 정보를 수집해라. 좋습니다. 예비 창업자분들에게는 드리고 싶은 말씀. 좋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분야를 정했고 네. 그게 상품이든 서비스든 팔아서 첫 매출을 낸 사람부터 네, 월 매출 그래도 몇 개 팔려서 한 100만 원까지 네, 첫 매출부터 100만 원 이 사이 구간에 한마디. 네. 대표가 무조건 갈아 넣어라. 이때 뭐 사람 뽑고 할 생각하지 마라 이건가요? 시스템이고 나발이고 그냥 대표가 그때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될 때. 지금부터는 너를 갈아 넣을 네, 시간이다. 겉멋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대표가 다 해야 돼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매출. 매출 100만 원에 1000만 원. 이게 약간 그 같은 구간인 여기도 갈아 넣어라. 네, 갈아 넣어라. 네. 거기도 당연히 갈아 넣어야 될 구간인데요. 좋습니다. 1000에서 제가 이 질문 살짝 바꿔볼게요. 네. 언제까지 갈아 넣어야 되죠? 제가 한 1인이 네. 갈아 넣어서 할 수 있는 정도 물론 업종마다 좀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 매출 기준으로는 한 2천 정도
2, 3천 정도까지는 1인이 어떻게든 갈아 넣으면 갈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오, 네. 신기하네. 저도 사실 네. 딱 저는 사실 지식이고 영상 콘텐츠고 해서 막 그렇게 노동 강도 자체가 높은 그쪽은 아닌데 네. 저도 그쯤 되니까 뽑아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쯤이 이제 1인의 거의 맥스치로 보여요. 좋습니다. 그럼 네. 이제 2,000에서 그 이상이 이제 5,000. 여기에 한마디. 이때는 이제 무조건 사람이 들어와야 되니까 네. 솔선수범을 잊지 말아라. 아, 네. 그러니까 직원 뽑았다고 뽑았어요. 네. 네가 뭐 이제 막 이제, 골프 치러 네. 다니고 네. 생각하지 말고 아직 그럴 때가 아니. 너가 제일 먼저 일해야 된다. 네. 제일 많이 해야 된다. 좋습니다. 네. 5,000에서 5천에서 이때도 사실 비슷한 구간인 것 같기는 한데 네네. 이제 5천에서 억이면은 네. 레버리지를 좀 고민할 때다. 그 레버리지라 하시면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네네. 어떤 기계나 설비일 수도 있고 이 사업 확장에 대한 레버리지를 좀 공부할 때다. 뭐 컨설팅을 받는 걸 수도 있을 거고 고민할 때다. 네. 좋습니다. 근데 돈이 조금 어느 정도 생겼기 때문에 좋습니다. 마지막 억에서 10억. 억에서 10억. 월인가요? 네, 월이죠. 억에서 10억. 이때는 사람을 그러니까 왼팔 오른팔을 꼭 만들어라. 이제 아까 단순히 그냥 뭐 레버리지 한다, 직원 잘 뽑아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건 진짜 이 내 사업에 거의 나의 수준으로 스며들 수 있는 왼팔 오른팔이 없으면 절대 그 다음 단계로는 못 나가는 구간인 것 같아요. 대표님도 양팔이 있으신가요? 저 약간 1.58 정도. 1.58 정도. 좋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네. 저희 항상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표님은 왜 일하시죠? 저는 좀 길게 답변 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네. 저는 창업을 일찍 시작했잖아요. 16년 전에. 이때도 일을 시작한 거니까 그때부터 왜 일을 시작했냐라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 지금 그러니까 돈을 벌다 보니까 돈이 전부냐, 돈으로 뭐 행복을 살 수 있냐, 막 이런 논란들이 끊임이 없잖아요. 유튜브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그런 세상의 얘기들이 조금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득과 행복의 뭐 상관관계 그래프 같은 게 있잖아요. 요 정도 되면 이게 네네네.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계속 비례하더라고요. 네, 저는 계속 비례해서 일단 저는 그 끝이 궁금해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계속 점점 더 행복해지고 있다. 네,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이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행복과 지금 정비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끝이 어딘지가 궁금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마다 예를 들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님 진짜로 그 정상이란 게 원래 없는 걸 수도 있고, 네, 없는 걸 수도 사람마다 있고, 정상이 다르니까. 다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도 그게 진짜 끝없이 좋은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아무튼 저는 계속 좋아요. 그럼 어떻게 뭐랄까 돈 벌려고 시작했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행복하려고 돈 버는 건데 행복하려면 돈을 벌어야 돼. 네, 그리고 돈을 버니까 계속 행복해. 네, 근데 물론 일적에서 오는 성취감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너무 1차원적이었죠. 뭐 행복인지 뭔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그냥 돈을 벌었던 것이고 이제 이 생존이 해결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행복과 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저로 인해서 이게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이 저를 통해서 저희 회사를 통해서 같이 이제 창업을 하신 분들이 또 잘 되시는 걸 보면 당연히 저도 보람을 느끼고 너무 좋고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일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